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1등 디자이너 플랫폼 라우드 소싱의 김한선 이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창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디자인 파트에 대한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예산이 넉넉한 분들이나 하는 혹은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어떤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궁극적으로 그러면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디자인은 어떻게 발견해서 의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희 10년 노하우 기반의 가이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2017년도 압구정에서 1호점을 오픈하셨고 빈티지 그린의 모던한 컨셉의 케이크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는 1년 만에 사업이 되지 않아서 폐업 신고서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좋지 않은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브랜드가 되었죠. 이 브랜드는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노티드라는 브랜드입니다. 도넛 전문점이고 전국에 2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매출 기준으로 700억 정도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티드는 M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F&B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갔던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가장 기저에 있는 것은 MZ 세대를 타겟으로 제품 자체를 케이크가 아닌 도넛으로 프로덕트 마켓핏을 잘 변경하신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업계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넛이라는 아이템이 국내에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이템은 아닙니다. 지난 뭐 수년간 많은 국내외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창업을 하지만 조용히 사라졌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죠. 전략을 빛나게 해준 부분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중에 디자인 역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7년도에 모던하고 고급스러웠던 컨셉에서 탈피해서 MZ 세대에 맞는 비비드한 컬러, 그다음에 캐릭터를 앞세운 디자인, 그리고 인스타그래머블한 패키지 디자인까지 이런 부분들을 모든 접점에 균형감 있게 녹여내셨죠. 그리고 OTD에서 구매한 패키지는 그 자체로 광고판 역할을 했습니다. OTD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스마일리라는 웃는 캐릭터일 텐데요. 실제 매장에 가보시면은 이 웃는 아이가 그려진 도넛이나 작은 큐트 케이크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곳곳에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굿즈 관점에서는 슈가베어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슈가베어는 외부의 작가 이스라 작가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에게 의뢰를 해서 만든 전문적인 디자인 IP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브랜드를 기반으로 IP 확장을 지금 이미 다각도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삼성이나 파이렉스, 무신사 같은 곳에서도 제가 그 파는 것들을 좀 본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는 버치 커피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커피는 특히나 경쟁이 심한 섹터인데요. 그 국내에는 성수점이 얼마 전에 오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버치 커피의 사례를 보면은 디자인이라는 게 작고 소소한 접점에서 활용된 것만으로도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해당 브랜드의 팬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무기라는 점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커피를 시키시면 아실 텐데 대부분 자기 이름이나 닉네임을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더치커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트윅을 했죠. 좀 더 감성적으로 브랜드와 고객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어떤 작은 장치들을 추가를 했고, 사실 이런 것들 작은 변화지만은 이런 것들이 브랜드와 나 인게이지먼트와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접점에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의 작은 변화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국내외 많은 서베이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이고요. 실질적으로 매출 향상 효과나 브랜드의 인지나 상기 같은 효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 이게 결과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디자인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디자인 결과물이 뛰어난다라기보다는 그 기저에는
창업하시는 창업자가 전달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들을 모든 접점에서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유지하고 전달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접점 중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중에 한 3개나 4개 정도를 시간이 허용하는 안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이밍, 즉 이름입니다. 네이밍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카페 방문하는 단적으로 어떤 20, 30, 20, 40대 어떤 방문자들에게 어, 가게 간판의 이름이나 디자인만을 보고 방문 구매를 결정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거의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네이밍은 새로운 창업의 시작이기도 하고 동시에 끝이기도 합니다. 네이밍에는 그 회사의 메시지, 사업 방향, 전략, 지향점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로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간판 디자인, 인테리어까지 그 이후에 실질적인 디자인 딜리버러블스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놀자의 전신인 브랜드의 이름이 모텔 투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대부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모텔 투어라는 이름의 브랜드의 일종의 커뮤니티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죠. 이름만 들었어도 모텔 투어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단어에서 주는 뉘앙스의 어떤 느낌들, 그리고 단어에서 주는 서비스가 확장되는 한계 같은 것도 동시에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야놀자는 네이밍을 모텔 투어에서 야놀자로 지금 우리가 익숙한 야놀자로 바꾸게 되었었고, 동시에 단순히 숙박을 떠나서 호텔, 관광, 놀이라는 전반에 대한 확장된 사업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2020년 기준으로 한 4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당시 업계 1위였던 하나투어가 손실을 기록하는 와중에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좀 상당히 업계에서는 그 높은 속도로 성장하는 플레이어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이밍은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식에 대한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혹시 이 웨비나를 보시는 분 중에 삼성 에어컨의 브랜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대부분 약간 떠오르시기 되게 힘드실 건데, 반대로 LG 에어컨이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즉각적으로 휘센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휘슨이라는 브랜드가 10년 전에는 LG 바이오 에어컨이라는 네이밍으로 시장에 팔렸다는 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모르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LG 가전하면 LG였지만 LG 입장에서는 국내에서의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삼성과의 경쟁,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당시에 고민했었고, 회오리란 의미의 단어와 보내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합친 휘산이라는 단어로 자체적으로 리브랜딩을 진행했고, 현재까지도 업계 1위의 마켓 쉐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업의 확장성과 그다음에 브랜드 이미지와 각인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저희 라우드 소싱 안에서도 네이밍을 의뢰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카테고리 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에 네이밍의 트렌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면은,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쓰는 흐름은 좀 줄어드는 반면에 한글과 한문을 쓰는 어떤 그런 경향성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흑유제, 해오름당, 오살랑처럼 한글 고유의 단어의 맛을 살리면서 동시에 일정 포인트에 한자가 들어가는 이런 이름들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코로나에 대한 피로감, 업계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런 거에 어떤 발로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한 키워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포레스트, 브리즈, 피크닉처럼 자연에 대한 것들을 좀 메타포로 삼고, 실제로 창업하시는 카페나 이런 쪽 섹터를 보면은 이런 컨셉을 실질적으로 인테리어까지
뭐 끌어오는 플랜테리어라고 하나요? 자연이나 나무 같은 것들 많이 활용하는 이런 컨셉을 일관성 있게 활용하시는 창업 사례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영어보다는 프랑스어나 이탈리언이나 스페니쉬 같은 좀 평소에 많이 쓰지 않았던 그런 단어들을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좀 파악을 했습니다. 네이밍의 발음의 용이성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인지 발음하기 쉬운 3음절, 4음절까지가 대부분의 어떤 네이밍의 어떤 메저리티를 차지하고 발음하기 어려운 5음절, 6음절 이상의 어떤 네이밍들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일례로 뭐 티켓몬스터라는 단어,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무도 티켓몬스터라고 부르지는 않고 대부분 티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기억의 용이성을 발음의 용이성과 거의 일치해서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네이밍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업계에는 네이밍 리스트, 네이밍 전문 에이전시들이 또 별도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창업 준비하시기 되게 바쁘시고 고민할 것들이 너무 많은 이런 분들에게 지금 이 네이밍 자체가 타겟이 누구이고 검색 엔진에 최적화가 가능하고 상표 등록은 가능하고 이런 전반적인 기준들 안에서 진행하기가 사실 상당히 쉽진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집단 지성이라는 방식을 지난 10년간 저 라우드 소싱에서 좀 활용을 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다양한 그 세그먼트 사용자들의 의견을 사용자라기보다는 약간 네이밍 리스트라고 해야겠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의뢰자들은 받아보실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 안에서 원하는 단 하나의 결과물을 얻어볼 수 있는 방식이죠. 저희 내부적으로는 컨테스트라는 워딩을 쓰고 있는데 뭐 흔히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뭐 공모전 같은 느낌입니다. 다수의 어떤 시안들을 받아보고 그 안에 맨 위에 3명 정도만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리워드를 준다. 이런 간단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쪽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네이밍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몇 가지 정도를 클릭만 해주시면 실제로 한 수십 개의 네이밍 시안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전 세계에서 한 2개 정도 업체가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해외에는 99 디자인스라는 업체가 있고 국내에서는 라우드 소싱이라는 저희 회사가 지난 11년간 이런 방식으로 전문가를 연결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에 대한 성공 사례를 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요. 피크니처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전라남도 영암에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어떤 자연의 휴식 같은 또 피크닉을 나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 그다음에 피크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월출산 쪽 근처에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산과의 어떤 그런 모티브로 활용하는 어떤 네이밍 컨테스트를 진행하셨고 실제로 뭐 수십 개의 시안을 받아보셨고 그 안에 피크니처 피크와 네이처가 합쳐진 피크니처라는 네이밍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일주일 안에 수십 개의 시안이 수집되는 기간 안에서 결과를 도출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밍이라는 것 자체가 디자인으로 연결되는 사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디자인 역시도 라우드 소싱에서 컨테스트라는 방식을 통해서 피크니처의 초성, 피읍, 피읍, 니은, 피읍을 이용해서 나무를 형상화한 심볼을 활용한 로고 디자인을 받아보셨죠. 실제로 그쪽 그 인스타에서는 핫플레이스로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피크니처라는 브랜드가. 두 번째는 제주도에 있는 카페인데요. 제주도 말로 도탄이라는 단어가 따뜻한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런 포인트와 그 헌자라는 단어를 그 한자에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트렌드 중에서 한글과 한자를 조합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밭을 헌사할 때 헌을 합쳐서 도토턴이라는 네이밍을 역시 컨테스트로 받았고 역시 이어서 디자인 역시도 어떤 돌담과 커피 비닐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실제 제주 민속촌 안에
카페가 지금 오픈해서 성업 중으로 알고 있고 검색해 보시면은 제주도에서 꼭 가봐야 될 뭐 그런 곳 중에 하나로 자주 피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이밍을 일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폰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폰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폰트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보는 사람이 연상하는 어떤 감정들이 달라진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 110명 정도의 실험자에게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컵에 어떤 동일한 음료를 담아 놓고 바깥에 이트미라는 단어를 서로 다른 폰트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피실험자들에게 이 음료 안에 어떤 맛의 음료가 있을 것 같냐라는 어떤 폰트를 통해서 연상에 대한 실험을 했었는데 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둥글둥글한 느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간 각져 있고 뾰족한 느낌의 어떤 폰트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이틈이라는 단어지만은 동그란 느낌에서는 훨씬 달콤하고 고소한 맛,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뾰족한 쪽에서는 훨씬 좀 신맛과 좀 매콤한 맛을 연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라우드 소싱에서 탄생한 디자인들과 편의점 같은 데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뭐 하리보 같은 제품을 보시면은 하리보는 일단 되게 뭐 신맛이나 이 시큼한 맛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셔처럼 이런 약간 뾰족한 단어들이 중간에 좀 들어가 있고요. 달콤한 맛 같은 경우는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둥글둥글한 폰트가 활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 라우드 소싱에서 탄생한 디자인 중에 떡볶이 같은 약간 매콤한 맛을 강조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각져 있고 뾰족한 어떤 그런 엣지 같은 것들이 좀 표현된 폰트가 활용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여담인데 그 우측 하단에 그 와인병 레이블이 보이실 텐데 보시면은 폰트를 거의 읽을 수 없게 구성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일부러 가독성이 낮은 폰트를 쓰는 것 자체가 그 브랜드의 프리미엄성을 좀 더 부각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와인샵 가시면은 이런 폰트로 쓰신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는 또 그런 시도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이밍과 폰트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시각적인 디자인이라는 영역으로 조금씩 넘어가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일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도시 브랜드를 리뉴얼을 예전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산이 아주 충격적인 예산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변화에 대한 게 거의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왼쪽 위가 그 변화하기 리뉴얼 전이고 왼쪽 하단이 변화한 후인데 바뀐 부분은 사실 가운데 원의 어떤 그 깊이감과 색깔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형태와 색감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못해서 실패한 디자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삭 토스트,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이삭 토스트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백함이나 단순히 토스트를 넘어가지고 뭐 햄버거나 카페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사업적인 확장성 자체가 잘 담겨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뭐 저는 몰랐는데 이삭 버거라는 것도 실제로 있다고 하시고요.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되게 잘하고 계시는 그런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말씀드린 이유가 이 브랜드를 저희 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그 컨테스트라는 어떤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통해서 이삭 토스트에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800만 원 정도의 상금, 이런 대구시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의 상금을 거셨고 한 달이나 기간 동안에 국내에 있는 디자이너 894분이 디자인 작업을 894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쟁쟁한 경쟁작들 안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게 현재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이삭 토스트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라 관점에서는 전통적으로 그 색상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형용사나 감정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공식이 있는데요. 가령 삼성, 저희 뭐 라우드 소싱처럼 뭔가 의뢰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파란색이라는 색깔을 많이 쓰고
마켓컬리처럼 뭔가 좀 우아한 느낌, 뭐 전지현의 프리미엄급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보라색 색깔을 전통적으로 많이 쓰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요즘 AI 얘기가 좀 갑자기 좀 나오긴 했는데 AI라는 게 사실은 창작 영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형용사에 적합한 색깔을 제너레이트 하는 측면에서 AI 제너레이터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구글에서 AI 컬러 팔레트 제너레이터 이렇게 치시면 여러 서비스가 나오는데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단순히 색깔의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의 조합까지 쉽게 보실 수가 있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좀 절약하는데 발품을 줄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트렌드인데 사실은 제가 트렌드 깊게 들어가면 너무 깊기 때문에 진짜 간단하게 그냥 키워드 몇 개만 언급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티리는 차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 플레이에 대한 것들이 한 2020년, 21년부터 메이저 기업들의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작은 동네 카페 같은 경우도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우측 하단에 보이신 잡코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 라우드 소싱에서 실제로 진행하셨고 아마 TBC에도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관련이 없는 섹터, HR 같은 채용 같은 쪽에서도 이제는 캐릭터를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트렌드가 좀 있고 뭐 레트로형 트렌드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 패턴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맞닿아 있는데 레트로, 약간 오리엔탈 같은 그런 약간 트렌드에서 파생된 패턴을 활용한 디자인들이 좀 보인다.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심볼이나 어떤 형태를 생각하시는데 타이포 자체, 폰트 자체를 디자인처럼 활용하시는 이런 케이스들이 창업하시는 어떤 카페나 가게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너무 많은 정보를 좀 드리려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디자인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매출과 연관성이 있고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하면 정말 매출을 직접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라는 결론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디자이너와 연결될 수 있냐? 내가 그런 디자인 시안을 받아볼 수 있냐라는 질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창업하실 때 혹은 의뢰하실 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문서나 그 PPT로 만드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레퍼런스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인데, 내가 선호하는 방식의 디자인, 반대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그 극단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룹핑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 시안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름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이런 것들 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키워드들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것과 정말 핏한 되게 최적화된 분을 발견하고 의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지점에서 그 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이라는 게 그 비대칭성,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의뢰자나 창업자분들은 아마 높은 확률로 디자인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업계가 현재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디자이너가 잘하는 디자이너인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그걸 의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블랙박스처럼 정답이 없는 과정 같은 느낌들, 그런 막막함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주변에 좀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디자이너 분들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십니다. 카페, 뭐 외주나라 이런 데 들어가서 의뢰자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좀 브리핑을 적어서 올리시죠.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답변을 기다리십니다. 보통 답변으로 뭐한 달이나 뭐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산발적으로 디자이너 분들이 에이전시 분들이 저는 이런 디자이너고 이런 포트폴리오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오시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크땡, 그다음에 숨땡이라는 프리랜서 마켓플레이스들이 있죠. 거기 가면은 뭐 개발도 있고 티 만드는 것도 있고 디자인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디자이너를 탐색해서 찾는 방식이죠. 음,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여기 광고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잘하는 디자이너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적합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들이 너무 많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선택지 안에서 그 예산, 기간, 뭐 적합성, 그다음에 뭐 전문성, 그다음 친절성 뭐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고려해서 스스로 의뢰자분들이 비교를 해야 한다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방식이죠. 혹은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하셔가지고 뜨는 광고나 어떤 블로그, 광고성 블로그 보시고 의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주변에 디자이너 보시면 뭐 한 달이 건너면 한 명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물어보면서 이거 좀 그 친구한테 의뢰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친구가 아는 사람 좀 소개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죠. 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방식들이 기본적으로 의뢰자가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러니까 탐색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자는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탐색하는 과정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 적합한 디자이너를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죠. 특히나 창업이라는 되게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디자인 하나에만 이렇게 깊게 시간을 투여할 그런 여유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다른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서비스는 지난주에 나온 되게 최신의 서비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런 의뢰자들의 고충을 듣다 보니까 결국 그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은 라우코칭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디자이너가 국내 80%는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의뢰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찾아오게끔 하는 이 방향성, 100% 의뢰자 중심의 방향성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사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어떤 단초다라고 봤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디자이너 매칭이라는 서비스를 지난주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의뢰자분이 원하시는 키워드,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범위, 예산 모르시면 그냥 체크,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이런 걸 보고 저희 서비스에 가입한 디자이너들이 그 감적서를 반대로 제공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수십 개의 그 맞춤형 비교 견적을 내가 그냥 10초만 청소만 적으면 받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입니다. 그 모든 디자인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한 것들 뭐 업종마다 다를 수 있지만 무시할 정도가 아니고 매출에 되게 큰 영향을 임팩트를 준다라는 결론.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것들을 디자인을 찾기 위해서 탐색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제안드리는 받아보는 100% 의뢰자 방식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디자인에 드는 그런 시간이나 인지적인 리소스들을 줄이시고 창업에 좀 더 본질적인 고객이나 제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는 거를 저희는 좀 추천드리고 뭐 그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제 웨비나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